주식메이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종목은 기아입니다. 자, 기아자동차 오늘 장중에 상승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요. 장중에 3.2%. 그동안 가파른 상승력을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기아가 이렇게 상승의 각도를 가파르게 세우고 상승각을 세우면서 올라왔는데요. 이 상승의 끝자락일까요? 아니면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요? 자, 기아차가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배경에는 좋은 뉴스 소식이 나왔던 건데, 기아의 전기차가 유럽에서 특히 이제 스웨덴에서 테슬라를 제쳤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6개월째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유럽의 스웨덴에서 테슬라보다 많은 전기차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은 유럽에서 세 번째로 전기차 비중이 높은 국가인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기아가 테슬라를 제칠 만큼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기아의 흐름을 보시면 쌍바닥을 잡았죠. 쌍바닥을 잡고 이렇게 쌍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고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승은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볼린저 밴드 이제 상단을 터치하면서 이 상한선을 뚫고 가려고 하죠. 작년도에 이제 주가가 오를 때 볼린저 밴드 상단을 계속 치고 올랐던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월봉에서는 2011년도에 8만원대의 고점을 보여주고, 이제 10만원을 한번 넘었다가 저항에 부딪히고 이제 다시금 상승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갔던 이런 고점, 2011년도의 고점에서부터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2011년도에 갔던 8만원대 다시 온 거예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또 전기차, 또 자율주행 시대를 맞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주가가 다시 하향을 할까요? 자, 기아는 전기차 시대를 맞아서 또 상승의 힘을 더 강하게 보여주게 될까요? 자, 기아가 이제 스웨덴에서 테슬라를 제친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단한 성과죠. 또 스웨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네덜란드에서는 6개월째 판매 1위입니다. 기아차의 실적을 보면 이제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영업이익이 2조 원대, 작년까지 2조 원대를 기록하다가 올해 이제 5조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제 6조 시대를 여는 겁니다. 영업이익. 자, 작년까지 영업이익이 2조 원대. 그리고 올해부터 더 이제 5조로 올라서고, 그리고 2023년도가 되면 6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되죠. 근데 이 영업이익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영업이익 이제 5조 이상이 고착화되는 거죠. 5조는 고착화되는 거죠. 근데 시총이 얼마냐면 32조밖에 안 되죠. 5조가 영업이익이 35조군요. 35조. 영업이익이 5조가 고착되는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35조라니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5조라고 한다면 시총은 50조는 가야 됩니다. 50조는. 자, 어떻게 보면 자동차 섹터는 그동안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서 조정이 깊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확연히 달라지는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 시장의 주도주를
주를 자동차 섹터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올해 상황을 보시면은 올해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섹터의 순환매가 빨랐습니다. 바이오 섹터에서 그리고 메타버스 또 가상화폐 관련 종목 이렇게 움직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 잠깐 수급이 왔다가 그동안 이제 자동차는 눌려 있었는데요. 자동차 섹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을 주도하는 섹터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전기차 시대가 이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율주행도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요, 수급을 보면 참 재미난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수급 현상에서 외국인이 공매도를 11월 말까지 적극적으로 진행하다가 12월 들어서 커버링을 하고 있습니다. 쇼 커버링을 하고 있어요. 쇼 커버링, 급한 쇼 커버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기아에 대해서 외국인이 11월 말에 보시면 엄청난 이제 공매도를 하면서 동시에 매도를 계속했었죠. 계속 매도했습니다. 계속 매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매도도 11월 말까지 비중의 20% 거의 20% 가까이 이제 공매도로 진행했었습니다. 외국인이. 그러다가 이제 12월 들어서부터는 공매도 비중이 확 줄었죠. 확 줄었습니다. 12월 들어서면서 확 줄었고, 동시에 매수가 진행됩니다. 월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달 동안 1,300억을 판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의 흐름은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의 흐름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2주 동안. 그리고 개인은 팔고 나갑니다. 상승하는 동안에 개인은 팔고 나갔어요. 11월 말까지 샀던 개인들은 이제 수익을 내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오르는 동안에 개인들은 팔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은 2주 동안 쌍끌이 매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는 것이죠. 이들은 한 발 앞서서 매수를 한 것이라 봐야 되겠고, 기아가 그만큼 유럽 시장에서 자리매김 잘 하고 있고 실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아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이 기아에 대해서는 뭐 주식수도 많고 대형 종목이긴 하지만 수익을 크게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2009년도에 5,700원대부터 2011년도에 8만원대까지 올랐어요. 거의 13배, 14배 올랐습니다. 2년 동안에. 근데 지금은 이 월봉을 보게 되면 20월선까지 하락을 하지 않고 상승으로 돌렸죠. 2012년도는 20월선을 깨고 급락이 나왔어요. 계속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패턴이 좀 다르다는 거죠. 주봉을 보실까요? 주봉에서는 60주선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20월선까지 하락을 해서 지지력을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락해서 지지력을 테스트할 필요 없고, 주봉에서 60주선의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죠. 이런 흐름이면 전고점 102,000원은 무난히 넘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기아는 너무나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35조라는 것은, 시가총액 35조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자, 일봉을 보시면 자, 저점을 높였죠. 쌍바닥을 잡고 저점을 높인 흐름이고요. 이렇게 저점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고점도 사실 높아진 겁니다. 고점도 조금씩 높아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추세를 봤을 때 상승은 이 추세를 부딪힐 수 있지만 돌파했다가 밀렸다가 더 가는 이런 N자형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주봉에서는 60주선 지지를 받았으니까요. 굳이 20월선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일봉에서는 저점과 고점을 점차 높여가는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에서는 60주선의 지지를 받았어요. 월봉에서는 20월선이 보이긴 하나 60주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20월선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전기차 시대가 아니었을 때 84,800원 84,800원까지 갔던 주가예요. 전기차 시대가 아니었을 때.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원대였을 때 2011년도 84,800원까지 올랐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업이익이 전기차 시대 플러스 영업이익이 5조 원대입니다. 5조 원대. 그러니까 이 기아에 대해서 우리가 대형주라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적정 주가까지는 적정 시초까지는 홀딩 전략을 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적정 시초까지는 홀딩 전략을 펴서 큰 수익을 내야죠. 이 적정 시총은 50조가 넘어야 됩니다. 50조가 넘어야 돼요. 근데 영업이익은 5조, 6조, 또 7조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영업이익에 따라서 적정 시총은 또 올라가는 거죠. 영업이익 증대 따라 적정 시총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죠. 너무 저평가된 가격.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죠. 정상화 과정 필요. 그러면 기아 정상화 때까지는 홀딩 해야 돼요. 기아 정상. 자, 기아 정상 문자 주시면 최고 목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 정상 이렇게 문자 주십시오. 기아 정상 문자 주신 분들께 최고 목표가를 여러분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는 아직 멀었어요. 갈 길이. 기아는 아직 멀었습니다. 자, 기아 정상까지 홀딩 전략입니다. 기아 정상 문자 주세요. 최고 목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